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모임에 나가면 왜 사람들이 내 옆자리는 피하는 걸까? 왜 내가 말을 시작하면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걸까? 왜 나만 빼고 따로 약속을 잡는 걸까?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이야기 하나 나눠보려 합니다. 저도 모임 나가는 게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두렵다기보다는 불편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분명 반갑게 인사는 하는데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싶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우습게 보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옷을 못 입어서 그런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가?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걸요. 제가 무의식 중에 했던 말들, 행동들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은 참 뼈 아팠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짐이 되고 있었구나. 내가 모임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제 곁으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모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입니다. 이것만 안 하셔도 정말 이것만 멈추셔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앉고 싶어 하고 여러분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모임 나가는 게 즐거워집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이야기 같아서 찔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깨달음은 늘 불편함에서 시작하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모임만 나가면 옛날 이야기부터 꺼내시는 분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아? 처음 한두 번은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아, 그러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죠. 심지어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다음엔요? 그런데 3번, 4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이야기네. 저번 달에도 들었는데 5번, 6번 되면 아예 듣는 척도 안 합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작은 한숨을 쉬죠. 이게 첫 번째 금기사항입니다. 과거 자랑을 반복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는 확실하거든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말이죠. 반면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집에 있지,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거로 도망가는 겁니다. 과거는 나를 빛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현재의 나는 초라해 보이거든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2살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선생님은 은퇴 전에 중견기업 부장이셨대요.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하셨고 임원까지 가실 뻔했다고 합니다. 그게 자랑스러우신지 모임만 나가면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부장 시절에는 말이야. 우리 회사가 그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나한테 배운 후배들이 지금 다 임원이야. 나만 아니었으면 그 프로젝트 망했을 거야. 처음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부장 시절 이야기, 회사 이야기, 후배들 이야기, 심지어 디테일까지 똑같았어요. 그 프로젝트가 얼마짜리였고, 어느 부서와 협업했고, 누구한테 칭찬받았고, 석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박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간다고, 전화 왔다고, 물 마시러 간다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딴청을 부렸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거나요. 박 선생님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사람들이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을까? 이렇게 재미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경험인데?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들으셨답니다. 박 선생님 또 그 이야기 하시네. 지겨워 죽겠어. 매번 부장 타령이야. 은퇴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만 하시나? 그 순간 박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였구나. 내가 지겨운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하셨대요. 왜 나는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할까? 지금 내겐 할 이야기가 없는 걸까?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시다가 깨달으셨답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다는 걸요. 지금 하는 게 없으니까 과거로 도망간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무리 화려했어도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거 자랑은 현재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보여줄 게 없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 사람 지금은 할 게 없나 보네. 과거에만 살고 있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만 돌아보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물어볼 때 적절한 순간에 짧게 하는 건 괜찮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경험을 나누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먼저 꺼내고 자꾸 반복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이후 달라지셨습니다. 과거 이야기 대신 요즘 배우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법을 배웠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손주 사진에 글씨도 넣고 틀도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역사 다큐멘터리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조선시대 왕들 이야기인데 학교 다닐 때 배운 것보다 훨씬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어제 손주랑 통화했는데 요즘 애들은 참 생각이 깊더라고요. 환경 문제 이야기하는데 나도 배울 게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자 사람들 반응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나도 배워보고 싶은데요. 어느 채널이에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요즘 손주들 참 똑똑하죠? 우리도 배워야 해요.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활력이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은 아직도 배우고 있네. 아직도 성장하고 있네.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세어보세요. 모임에서 내가 과거 이야기를 몇 번이나 꺼내는지요. 한 번, 괜찮습니다. 두 번, 조심하세요. 세 번 이상,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과거는 가끔 꺼내는 보석이어야지 매번 꺼내는 잔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살지 마세요. 현재를 사세요. 그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실수예요. 바로 건강 이야기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한두 군데씩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요. 저도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요. 병원 가면 이것저것 검사하고 약 타오는 거요. 하지만 모임 나가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5군데나 다녔어. 약값만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MRI 찍었는데 연골이 다 닳았대. 수술해야 한대. 어쩌지? 처음엔 다들 걱정해 줍니다. 어머 어쩌세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약은 잘 드세요? 수술은 언제 하세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릎이 여전히 아프다. 약이 잘 안 듣는다. 의사가 뭐라 했다. 그 다음 주에도요. 또 그 다음 주에도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저기 계신 분 만나면 또 병원 이야기 듣겠네. 피곤하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건강 이야기는 듣는 사람도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까? 무섭네. 나도 요즘 무릎이 좀 이상한데 큰일 아닐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울한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모임은 즐거움을 위한 자리거든요.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려고 나오는 건데 거기서 또 우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죠. 작년 여름에 만난 70살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10년 전에 진단받으셨는데 그때부터 계속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늘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나 당뇨 있어서 이거 못 먹어. 저거 먹으면 혈당 올라가. 약 먹는 시간 됐는데 물 좀 주세요. 혈당 체크해야 하는데 조용한 데 없나요? 식당 가면 메뉴 고르는 것도 한참이었어요. 이건 당 함량이 얼마나 되나요? 저건 탄수화물이 많지 않나요? 같이 간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물론 건강 관리는 중요합니다. 당뇨는 잘 관리 안 하면 합병증이 오는 무서운 병이니까요. 약도 제때 드셔야 하고 혈당도 체크하셔야죠. 문제는 그걸 모임의 화제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대화가 당뇨로 연결됐어요. 날씨 이야기를 해도 요즘 날씨가 더워서 혈당 관리가 힘들어. 여행 이야기를 해도 나는 당뇨 때문에 여행을 못 가. 음식 이야기를 해도 그거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안 돼. 김 여사님 주변엔 점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감기 걸렸다. 집안일이 있다. 다른 약속이 생겼다. 김 여사님은 외로워지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려고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다 어느 날 친한 친구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대요. 둘이서 조용히 차 마실 때였답니다. 김 언니, 우리 만날 때만이라도 즐거운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언니 병 이야기 들으면 나도 우울해져요. 우리 만나는 게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김 여사님은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우울함을 전염시키고 있었구나. 내 병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혼자 오래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당뇨 환자이기 전에 사람이잖아. 병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삶을 이야기해야지. 그날부터 달라지셨어요. 당뇨는 있지만 그 이야기는 꼭 필요할 때만 하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 건강 관리하느라 매일 산책하는데 아침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어제는 청설모도 봤어요. 꼬리가 이만큼 컸다니까요. 건강을 위해 요리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어제는 두부 샐러드 만들었는데 남편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시피 알려줄까요? 혈당 관리하면서 새로운 레스토랑도 찾게 됐어요. 건강식인데 맛도 좋은 곳이더라고요. 같이 가실래요? 같은 건강관리 이야기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질병과 고통의 이야기고 하나는 관리와 즐거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후자에 끌립니다. 그분도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네. 나도 힘내야지. 이런 에너지를 받거든요. 김 여사님 주변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힘든 상황에서도 밝게 사시니까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그건 숨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면 더 힘들어요. 하지만 모임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하지는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두세 시간, 그 시간만큼은 즐거운 이야기 나누세요.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수술 이야기는 정말 필요할 때만요. 누가 물어보면 그때 간단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관리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 겁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대 차이가 큰 시대에는 더더욱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버릇이 없어. 예의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 혹시 하고 계신가요? 그럼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금기, 젊은 세대 비판하며 꼰대질하기입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첫째, 세대 비판은 답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 듣고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럼 그 이야기 왜 하세요? 그냥 불평하고 싶어서죠. 둘째, 세대 비판은 여러분을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요즘은 이래서 안 돼. 옛날이 좋았어. 이런 말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셋째, 모임에 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애들은 버릇 없어.
이 말 듣는 젊은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불편하죠. 기분 나쁘죠. 그럼 그 사람은 다음 모임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거기 가지 마. 꼰대들만 있어. 60대 후반 이 선생님 사례입니다. 이 선생님은 전직 교사셨어요. 35년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가르치려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시고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의를 강조하셨죠. 은퇴 후에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가시는데 거기 30대, 40대 젊은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 SNS만 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그런 거. 우리 때는 한 달에 책을 10권씩 읽었는데 요즘은 깊이가 없어. 다 가볍고 피상적이야. 겉핥기식이라고. 젊은 회원 한 분이 추천 도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벼운 책 말고 고전을 읽어야지.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거. 그래야 진짜 문학이지. 젊은 회원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달 꼬박꼬박 나오시던 분들이 한 달 걸러 나오고 2달 걸러 나오더니 아예 안 나왔어요. 모임 참석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15명이던 회원이 8명으로 줄었어요. 그러자 모임 운영진에서 이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답니다. 선생님, 젊은 회원들이 선생님 말씀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보다는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모임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가르침은 어렵습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엔 억울하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을 말한 건데? 틀린 말 안 했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지. 왜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가르치려고만 했지 배우려고는 안 했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배울 게 정말 없을까? 내가 모르는 세상을 저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나? 그분은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젊은 회원이 책 이야기를 하면 경청하셨어요. 비판하지 않으시고 끊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아, 그런 관점도 있네요. 재미있는데요? 그 책 나도 읽어봐야겠어요. 어떤 점이 특히 좋았어요? 비판 대신 관심을, 가르침 대신 배움을 선택하신 거죠. 젊은 회원이 SNS 이야기를 하면 호기심을 보이셨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젊은 회원들이 흔쾌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배우셨고 젊은 회원들은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자 젊은 회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선생님 말씀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 배울 게 많아요. 편견 없이 들어주셔서 대화가 편해요.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하시는 게 멋있어요. 이런 피드백을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더 나쁘지도 더 좋지도 않아요. 그냥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 방식이 이해 안 되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궁금한데 설명 좀 해줄래요? 비판이 아니라 호기심으로요.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기꺼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새로운 걸 배우게 되죠. 옛날이 좋았다는 말 대신 요즘도 배울 게 많네요 라는 말을 하세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대신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꼰대가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됩니다. 나이는 많지만 생각은 유연한 사람.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네 번째 금기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요. 돈 이야기, 경제적 어려움 토로하기입니다. 나이 들면 경제적으로 빠듯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적고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나가고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용돈도 못 드리고 저축해 놓은 것도 바닥나고 힘든 거 압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 알아요. 하지만 모임 나가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요즘 생활비가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돼. 연금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집값도 떨어지고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우리 자식들도 형편이 안 좋아서 도움도 못 받고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정이고 하나는 불편함입니다. 동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안타까워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피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요. 우리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뭘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불편함은 더 큽니다. 혹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닐까? 식사할 때 내가 계산해야 하나? 이번에도 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섭섭해 하시려나? 이런 경계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70살 최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 선생님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으셨대요. 경쟁이 심해지고 임대료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해서 결국 포기하셨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힘드신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도 다 사업에 쏟아부었고 빚도 좀 있으셨고요. 그런데 친구 모임 나가면 자꾸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업 망해서 힘들다. 요즘 먹고 살기 빠듯하다. 애들도 도와주지 않는다. 연금이라도 많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적다.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해 줬습니다. 힘내. 언젠가 나아질 거야. 우리도 다 힘들어. 같이 버티자. 밥이라도 같이 먹자. 내가 살게.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하시니까 친구들이 지쳤습니다. 저번 주에도 들었는데 또 그 이야기네.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평만 하시네. 모임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모임 올 수 있어? 하면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이 있어서, 다른 약속이 생겨서, 최 선생님 만나면 우울해져. 또 돈 이야기 듣겠지. 그럼 우리도 기분 나쁘고. 최 선생님은 외로워지셨습니다. 친구들이 왜 날 피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힘든 이야기 좀 한 건데. 친구면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솔직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둘이서만 만났을 때였어요. 자네 힘든 거 다 알아. 정말 안 됐고 마음 아파.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하면 우리도 힘들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돈을 빌려줄 형편도 안 되고
일자리를 구해줄 수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되면 부담이야. 즐겁게 만나고 싶은데 자꾸 무거워지니까 부담스러워.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최 선생님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셨대요. 내가 친구들한테 짐이 되고 있었구나. 내가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이불 속에서 생각하셨어요. 나는 왜 자꾸 없는 이야기만 할까? 있는 것도 있는데 왜 그건 안 보일까?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드셨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공원 산책하는 재미로 삽니다. 돈 안 들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예요. 아침에 나가면 단골 할머니들도 계시고 인사도 나누고 참 좋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는데 공짜로 이렇게 좋은 책을 볼 수 있다니 신기해요. 요즘 경제책도 보고 자기계발서도 보고 있어요. 집에서 요리해 먹으니까 외식보다 맛있고 건강해요. 어제는 김치찌개 끓였는데 식당 부럽지 않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같은 상황인데 표현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불평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는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최형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찾으시니 배울 게 많아요. 나도 공원 산책 같이 할까요? 아침에 운동도 할 겸 말이야. 경제적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품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함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없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돈은 없어도 시간은 있잖아요. 건강은 있잖아요. 친구는 있잖아요. 하늘은 있고 바람은 있고 계절은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세요. 모임에서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특히 없다는 이야기는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금기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흔하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에요. 바로 다른 사람 말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기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손주를 만났는데요. 그럼 바로 끊어버립니다. 아, 손주? 우리 손주는 말이야. 정말 똑똑해. 어제 영어 시험에서 100점 맞았대. 상대방은 이야기를 끝까지 못했는데 화제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누군가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는데요. 날씨도 좋고 또 끊습니다. 제주도? 나도 작년에 갔었는데 거기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더라. 한라산은 올라갔어? 나는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포기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끝까지 안 들어줘. 자기 이야기만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을 피하게 됩니다. 74살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평생 활발하게 사신 분이에요. 말씀도 많으시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신 것도 많고 겪은 일도 많고 만난 사람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이 있으셨어요. 음식 이야기를 해도 여행 이야기를 해도 자식 이야기를 해도 건강 이야기를 해도요.
문제는 그걸 참지 못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끼어드셨거든요. 처음엔 사람들이 정 여사님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아는 게 많으시네요. 경험이 풍부하시네요. 대단하세요. 하지만 몇 번 만나고 나니 지쳤습니다. 저 사람은 내 이야기엔 관심이 없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뭘 말하든 결국 자기 이야기로 끝나. 정 여사님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정 여사님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다들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대화 중에도 정 여사님이 말씀하시면 다들 고개만 끄덕이고 대꾸를 안 했어요. 혼자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정 여사님은 외로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할까? 왜 나만 말하고 있을까? 어느 날 따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 사람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엄마가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다들 피곤해해요. 친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만나면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정 여사님은 서운하셨대요. 내가 아는 걸 알려주려는 건데 뭐가 문제야?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지만 며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만 했지 듣지는 않았구나. 다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구나. 그냥 내 차례가 오기만 기다렸구나. 그날부터 연습하셨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듣기,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기,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마치면 그제야 대답하기. 처음엔 정말 힘드셨대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게 고역이었답니다. 특히 상대방이 틀린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비효율적인 방법을 말할 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고 튀어나오려는 말을 꾹꾹 눌러 참으셨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 여사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서 의견을 주시니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분 만나면 이야기하기 편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정 여사님은 깨달으셨답니다. 사람들은 가르침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했구나. 내 지식을 뽐내는 것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큰 선물이구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나이 들수록 말은 줄이고 귀는 크게 여세요. 젊었을 때는 많이 말해도 용서받았습니다. 패기 있네, 열정적이네, 적극적이네, 이렇게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참견하고 싶은 거야? 잘난 척 하는 거야? 다 아는 척 하는 거야? 억울하시죠? 같은 행동인데 나이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니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공정하진 않지만 현실이에요. 그러니 전략을 바꾸세요. 말하기에서 듣기로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해 주세요.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으세요. 상대방이 다 말하고 나면 그때 천천히 대답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줘. 함께 있으면 편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야. 듣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니, 나이 들수록 듣는 게 더 큰 능력이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듣는 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금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자랑 반복하지 않기, 건강 이야기로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않기, 젊은 세대 비판하며 꼰대질하지 않기, 경제적 어려움 토로하며 동정 구하지 않기, 다른 사람 말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기. 이 5가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거창하게 뭘 새로 시작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지 않으면 됩니다. 멈추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박 선생님은 과거 자랑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현재의 박 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병 이야기를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임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비판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 선생님은 돈 이야기를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여사님은 말을 줄이고 귀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5분 모두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던 걸 안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런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모임이 즐거워졌습니다.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모임에 나가시거든 이 5가지 중에 딱 하나만 멈춰보세요. 평소에 과거 이야기 많이 하셨다면 오늘은 안 하기. 건강 이야기 자주 하셨다면 오늘은 참기. 젊은 사람들 비판하고 싶으시면 오늘은 묻기. 돈 이야기 꺼내고 싶으시면 오늘은 넘어가기. 말 끼어들고 싶으시면 오늘은 끝까지 듣기. 딱 하나만요. 전부 다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앉는 사람 수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께 하는 질문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느껴지면 2번째 것도 멈춰보세요. 그 다음 주엔 3번째 것도요.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해질 필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이면 됩니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일이에요.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어른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찾는 어른이 될 것인가, 모임에서 짐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반겨주고 여러분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이요. 오늘 모임이 있으시면 오늘 바로 해보세요. 다음 주에 모임이 있으시면 그때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도 많이 겪으셨고 적응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변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반기고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